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지치고 깨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체면과 강의로서 단단하게 해주고 있는 마음단단연구소의 최단단 소장입니다. 오늘은 시작을 이 싱잉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 싱잉볼의 제가 사용 용도는요, 체면 중에 이 싱잉볼을 쳐주면 이 싱잉볼의 파동이 몸과 마음으로 전달돼서 스스로 치유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썼는데 그냥 무시로 이렇게 쳐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이 잔향이 꽤 오래 갑니다. 네팔에서 왔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요즘 제 연구소에서는 드디어 조금씩 많은 분들이 제 치유를, 제 코칭을 받고자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송파, 장지 근처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모두 좀 멀리서 오시더라고요. 수원, 쌍문, 인천 이런 곳에서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가까운 곳에서 빨리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저의 코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로 학생들이 오는데요. 학생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떤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혀 사전 정보 없이 그냥 제가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중3 학생을 사전 정보 없이 대화하고 체면에 집어였다가 갑자기 울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체면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왼쪽 머리하고 왼쪽 이 넓적다리에 뭔가 시커먼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언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느낌, 그 느낌을 다시 살리다 보니까 엉엉 울더라고요. 아마 아버님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님하고 들어보니까 굉장히 아버님이 아들한테 잘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처가 계속 쌓이면서 오다가 계속 이제 삶이 저하가 되는 거죠. 행복감도 없고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를 만났는데 지금은 주말마다 오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죠. 또 어떤 학생은 대학생인데 의심이 많은 학생도 있고요. 지금 29살 청년인데 저한테 올 때는 굉장히 에너지가 다운돼서 왔는데 저한테 와서는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하고 할 때 특히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 체면이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체면도 하나의 어떤 수단이죠.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점점 진화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 더 아파지고 있는데, 그때 이 치유의 툴로서 가장 좋은 것이 저는 체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체면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점점 더 체면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체면이 거의 일상화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체면도 하나의 툴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모든 어떤 증상을 치유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런 어떤 나를 아프게 하는 원인을 제거했다라고 해도 결국은 하루하루를 바꾸어서 나의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체면도 중요하고 어떤 근본부터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바꾸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그래서 저한테 코칭 받는 학생들이 하는 것은 매일 일어나서 저한테 사명문을 보내는 거죠. 제가 사명문을 외우고 보내듯이 그 친구들도 사명문을 보내고, 저는 아침에 옥상에 올라가서 감사배나 108배를 할 때 그 친구들의 이름을 보면서 그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친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염원을 하죠. 그리고 카톡으로 수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죠. 상담이 저하고 약속된 회기가 끝나도 그 카톡으로 주고받는 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삶에서 변화를 이루어낼 때까지
제가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올 때 어른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죠. 얘가 뭐 몇 학년 때 어떤 일을 당해서 그때부터 힘들어졌어요. 몇 학년 때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어려워졌어요. 저는 사실 그런 어떤 사전 정보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정보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은 대부분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들이나 딸들이 다운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살펴보면요, 그 계기 이전에 벌써 마음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운되어 있다가 그 계기를 통해서 더 다운되고 그게 고착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하고 그 학생들하고 치유 과정을 들어갈 때, 코칭을 들어갈 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어떤 그 트라우마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해내면서 앞으로 쭉쭉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 데미 무어, 미국의 여배우죠. 또 뭐 세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자서전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뭐 굉장히 심오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기사를 잠깐 보니까 데미 무어가 클 때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컸더라고요. 어머님이 데미 무어를 키웠는데 어머님이 몇 번 자살 시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살 시도할 때 약을 데미 무어가 꺼내주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10대 때 엄마를 따라서 이제 술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한 15세 때 그때는 뭐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물도 중독되고 굉장히 그 인생이 좀 험악하더라고요. 그런 험악한 속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남편을 만났지만 다 실패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꿋꿋하게 자신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그 어떤 험난한 과정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 험한 가정 환경, 그런 험한 어떤 환경 때문에 가라앉게 되죠. 왜 그럴까요? 어떤 이는 그걸 이겨내고 어떤 이는 가라앉습니다. 운명일까요? 업일까요? 제가 양자 역학을 배우면서 불교도 배우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선업도 있을 것이고 악업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청소하는 게 현생에서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생에서 겪게 되는 어떤 부침들,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을 때 다 선택하고 내려왔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업에 의해서 계속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했다는 거죠. 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큰 부침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런 큰 부침들은 운명일 수도 있죠. 우리가 선택했다는 어떤 그런 가정을 해본다면. 그러나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오로지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그 어떤 부침을 이겨내고 한 단계 높은 인생 단계로 가느냐, 아니면 그걸 더 떨어져서 그냥 그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냐는 오로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라가시겠습니까? 내려가시겠습니까? 올라가 보자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서 또 이 상황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와 악연을 통해서 지금 계속 힘들다라고 하면 이 생에서 그것을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생에 가서는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곳으로 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있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 나는 또 다른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